제가 1년 이상 지내온 콘도를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조식을 줍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15,000바트였어요. 제가 33제곱미터였거든요. 뭐 그렇게 작진 않은데, 그러니까 한 10평 정도 되는 사이즈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작은 데는 뭐 13,000바트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가 50만원대도 충분히 머물 수 있거든요. 월세 50만원대에 조식까지 주는, 저는 조식 주는 콘도는 사실 여기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태국 생활 중에서. 다른 곳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 콘도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가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서거든요. 위치, 가격, 인프라, 3박자를 다 갖춘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쪽에 이제 더몰 쇼핑몰이 바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앞에는 BTS 달라플루 여기 있고요. 여기가 더몰 쇼핑몰이면 바로 건너편에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달라 들렌이라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곳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시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길만 한번 건너가면은 새벽 4시까지 하는 찐 로컬 클럽도 있고, 또 퍼스트 원이라는 큰 야시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달라플루 기차역까지 갈 수 있고, 달라플루, 그러니까 달라플루가 시장이거든요. 그 찐 로컬 시장이 또 있고, 그리고 여기가 더몰이다 보니까 쇼핑몰이니까 다 갖췄어요. 뭐 푸드코트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근처에 빅시, 로터스, 탑스, 그러니까 작은 뭐 익스프레스 같은 거지만 되게 가까이 다 있어요. 다 몰려 있습니다. 일단 시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찰밥이랑 치킨이네요. 오늘은 메뉴가 매일 바뀝니다. 음료랑 커피도 하나씩 받을 수 있고, 한 끼 아침용으로 먹으면 괜찮아요. 아침엔 뭐 많이 안 먹으니까. 이제 제 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세면대, 그리고 거울 이렇게 있고, 변기, 이렇게 샤워실이 있어요. 저기는 이제 온수를 틀 수 있는 거, 이렇게 돌리면 온수가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샴푸 이런 걸 딱딱 올려놓을 수가 있고, 원래 하수구에 물이 잘 빠졌는데 머리카락이 하도 많이 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무젓가락으로 저걸 한번 이렇게 열어서 머리카락 다 뜯어내고 또 갖다 버리고, 그럼 그제서야 이제 물이 좀 빠지고. 이제 여기가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싱크대 작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이거 전자레인지, 이거는 다 원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여기 이제 탁자가 있어서 보통 저는 여기서 컴퓨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일할 때도 여기서 하고, 혹은 여기 침대에 엎드려서 할 때도 있고, 밥 먹을 때 항상 여기서 먹고, 그리고 여기가 사실상 이제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2인용 소파에다가 TV,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입니다. 여기가 29층이에요. 세탁기 이렇게 있고, 빨래는 여기다 이제 옷걸이 해서 걸어놓고, 빨래 정말 잘 마르죠. 29층에서 이런 뷰를 보실 수가 있죠. 저희가 짜오프라야 강인데, 이제 아시아티크도 보이고 유명한 5성 호텔이 보입니다. 아바니 호텔이나 아난타라 호텔. 이쪽에는 보시면 높은 건물이 없어요. 이쪽은 이제 방콕 외곽으로 넘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 침대인데, 침대가 되게 크죠. 킹 사이즈 침대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이 여기 하나, 그리고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데, 근데 보통 저는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해서 이게 뭐 원베드룸이다 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저쪽 커튼은 이렇게 열어놓으면 너무 뜨겁고 이불이 금방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닫고 있고, 여기는 이제 화장대, 이렇게 옷장들도 있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집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그동안 집이 좀 개판이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비타스키라는 앱, 그렇게 있는 거 맞나요? 그 앱을 저희 콘도 엘리베이터 안에 그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그 청소부를 부르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한 번 부르는데 600바트예요. 한 50제곱미터 이하에. 근데 처음 쓰는 사람은 그 쿠폰이 있어서 150바트 할인을 받아서 450바트에 제가 이틀 전에 불렀는데, 야,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혼자 청소를 하려고 했었을까. 이렇게 사람 한 번 부르면 집이 새 집이 되는데,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라는 거를 살짝 느끼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 600바트라는 게 싼 건 아니죠. 솔직히 태국 물가 치고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못 쓸 돈 아니니까.
뭐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방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 댓글로 방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집이 좀 개판이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인데, 문을 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닫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위험한 쓰레기, 이거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이건 일반 쓰레기. 3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저 밑에 수영장이 보이죠? 미타스키라는 앱을 여기에서 광고에서 본 거예요. 정원 같은 곳인데, 제가 여기에서 영상을 가끔 찍곤 했거든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방콕이 다 보입니다. 여기가 방콕 시내, 저쪽으로 가면. 여기를 떠날 생각을 하니까 씁쓸하면서 또 아쉬움도 들고 또 후련한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꽃들이 참 예쁘네. 보라색. 이제 노을 질 때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것도 이 방콕을 즐기는 또 하나의 묘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여기서 그냥 이 뻥 뚫린 뷰를 바라보면서, 저쪽에 이렇게 짜오프라야 강도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강이 이렇게 보이는데, 37층 꼭대기로 여기가 공용 라운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태국 사람들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여기서 아침부터 다들 일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스카이 라운지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써있죠. 안에 사람들이 있나? 천장이 되게 높아요. 여기서 다들 앉아서 일하고 사람이 한 명 있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항상 일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조용한 곳인데 지금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말을 조용조용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커튼을 쳐놔서 그러지 이거 가림막 걷으면은 뷰가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위층도 있는데, 위층은 이렇게 원형 테이블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둘러 앉아서 같이 일도 하고, 그리고 이 가림막 걷으면은 이 방콕의 뷰가 보입니다. 제가 방금 여기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앉아서 이 뷰를 보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꼭 일하지 않아도 그냥 넷플릭스 같은 거 보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쪽에는 또 작게나마 벤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앉아서 방콕의 이 뜨거운 바람을 느끼실 수도 있고, 사실 이 환경 자체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사실 딱히 오는 곳은 아닌데, 제가 정말 가끔씩 한 번씩 오던 비밀스러운 공간. 근데 정원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런 것만 봐도 아우 잘 꾸며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가 이제 제일 높은 곳인데 이렇게 꾸며놨고, 어딜 가든 다 광고구나. 여기는 6층인데 6층에 이렇게 또 정원이 있어요. 앉아서 대화하기 너무 좋죠. 조용조용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작게나마 연못 비슷하게 만들어놨고, 그냥 평화롭네요. 방콕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이쪽은 풀바라는 곳인데, 그 수영장 옆에 있는, 저도 여기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와이파이도 다 되기 때문에 일하기 참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수영장이 바로 이쪽이니까 일하면서 수영장도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치, 분위기, 뭐 위치,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있고 저기 37층에도 있고, 바로 위에는 이렇게 헬스장이 있는데 몇 번 쓰지 않은 운동기구들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쫙 있고, 체중계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또 다른 시설들이 있고, 요 앞에 대지에도 이제 콘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BTS니까 이게 달라프로요. 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BTS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 여기 이제 우편 박스들이 이렇게 쫙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여기 이렇게 세븐일레븐 자판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넣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행오버 이거 숙취 해소제도 최근에 들어갔고. 근데 간혹 이거 뽑을 때 2개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밀려오는데 간혹 이 턱걸이에 걸리면 한 번 멈췄다가 한 번 더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2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따오빈.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뭐 웬만한데 이거 따오빈 자판기 다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라임 소다를 종종 먹었는데 이렇게 뽑아 드시면 됩니다. 한 20에서 엄청 비싼 건 한 50바 정도 하는 것까지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한 1,000원 안쪽으로 이렇게 음료 하나 드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물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 같은 게 있는데 6팩씩 2개니까 12팩이거든요 128밭. 그러니까 6팩이 64밭. 이건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요게 결제를 하면 탁 내려와요. 그럼 이제 물을 꺼내고 문을 다시 닫아 놓으면 됩니다. 여기도 다른 물이 있고 여기에는 또 휴지 자판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자판기인데 팜 샐러드라고 해서 좀 건강에 좋은 뭐 샐러드나 야채 음료 이런 것들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도 과일 샐러드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음료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20에서 30바 정도 되고 음식 같은 경우 뭐 30밭에서 한 50바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샌드위치 같은 거.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약을 파는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는 뭐 파스도 있고 생리대도 있고 이런 뭐 아플 때 먹는 약 타이레놀도 있고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렌즈 용액도 있고 자판기로 이렇게 다 뽑아서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영어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또 음식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먹는 거냐, 스캔을 하면 이제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여주고 3초 있다가 음식을 꺼내서 가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사용법이 써 있는데 살짝 비싸요. 그냥 고기 같은 거, 스파게티 아니면 주스, 케이크, 딸기 그리고 이런 밥 종류들도 좀 있고 이렇게 과일들 담아 있고. 제가 여기에서 머문 지가 1년 3개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콘도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더 있고 싶어서 3개월을 연장을 했어요. 여기 에이전시랑 얘기를 하니까 집주인이랑 상의를 해서 3개월 더 연장을 하게 됐고 여기 이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영상 찍은 거 편집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스쳐가네요. 제가 콘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콘도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저 같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 뭐 DD 프로퍼티나 아니면 프로퍼티 허브 같은 대표적인 이 태국 사이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영어로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 사이트들 들어가시면 내가 콘도를 뭐 구매를 할 거냐 아니면은 임대를 할 거냐 뭐 그런 카테고리들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나눈 다음에 필터 같은 거 하시면 뭐 방 하나를 할 것인지 스튜디오를 할 것인지 방 2개를 할 것인지 뭐 3개를 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뭐 방콕에서도 어떤 지역에 고를 것인지 아니면 뭐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곳에 할 것인지 그렇게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콕의 이 지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꼽고 그 지역에 있는 콘도들을 제가 쭉 둘러봐요. 그러면 구글맵에서 일단 먼저 보는데 그 콘도 위치를 보면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시하는 게 시장 맨날 가서 사 먹어야 되니까 저렴한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마트 같은 거 뭐 빅시라든지 로터스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나 맥스밸류 아니면 패밀리마트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콘도의 위치를 볼 때 또 이제 지상철이랑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서 그 근방의 콘도들을 쫙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그 사이트에 있는 매물 있잖아요. 여기도 허위 매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포스팅이 뭐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올라왔다. 근데 연락을 했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팅 올라간 날짜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 그새 나갔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미끼로 좀 끌어들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어떠냐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연락처를 보면 개인이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에이전트가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에이전시를 에젠이라고 하는데 그 중개 회사에 이제 연락을 하면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 라인으로 연락을 해요. 라인으로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뭐를 작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콘도를 찾는지 방은 몇 개를 원하는지 계약기간은 얼마를 원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너의 국적은 뭔지 너의 비자 타입은 뭔지 몇 명이 머물 건지 등등등
그리고 여기만 보느냐 아니면 그 근방에 다른 콘도들도 볼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그 에이전트 측에서 사람을 배정을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배정해준 사람은 이제 그 구역 담당인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이제 라인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 그 사람이 뭐 사진이나 정보 같은 거를 보내줘요. 그럼 그걸 본 다음에 괜찮으면은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날짜에 보러 갈 수 있냐 그래요. 그럼 그때 보러 갑니다. 그럼 집을 보러 가면은 이제 에이전트 측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여기가 뭐 어떻다 이러면서. 근데 보통 그 사람 만났을 때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 방만 있느냐 여기 콘도에서. 그러면 요것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도 한번 볼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콘도 가면 한 2-3개 정도 저는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혹시 이 근방에 다른 아는 남는 방 있느냐, 비슷한 퀄리티 뭐가 있느냐, 그러면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혹시 약속 잡아서 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쉽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한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방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을 할 때 공고문에는 예를 들어 15,000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근데 15,000밭이라고 나와 있으면 대부분 14,000밭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한 1,000밭 정도는 빼주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빼서 한 2,000밭을 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바지에 이 집주인도 고민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방도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다른 방도 보고 있다고. 근데 거기가 살짝 더 싸긴 한데 이 방이 이러이러한 게 좀 더 좋아서 사실 여길 머물고 싶어 한다. 만약에 이 가격까지 깎아준다면 오늘 바로 보증금 걸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측에서도 제가 알기로 월세 한 달치를 거기서 수수료로 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세가 15,000밭이면 한 60만원 초중반 되니까 그걸 이제 커미션으로 가져가는 거죠. 에이전트 측에서도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할 때 최대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예전에 제가 어떤 집을 봤는데 제가 한국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국적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뭐 특정 국가의 사람들은 뭐 집을 더럽게 쓴다든지 뭐 그런 선입견 혹은 그런 경험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적을 좀 따지는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래도 이 사람이 월세를 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배달 같은 거 시키면 이렇게 박스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놓습니다. 그럼 자기 음식 꺼내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최근에 어떤 사무실이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 이제 피부과, 그 치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콘도 밖에 나가자마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마라집이 하나 있는데, 추언라 머파이라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저도 많이 왔었는데, 이제 뷔페로도 먹을 수도 있고 알라카르테로 먹을 수도 있는, 태국의 마라들은 이제 국물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게 회전 마라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는 음식들을 내가 각자 냄비가 있기 때문에 집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 리뷰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엄청 많은, 인기 많은 집이에요. 사실상 이 콘도랑 같은 건물에 있는 거고. 이렇게 밖을 바로 나오면 육교만 건너면 더몰타프라 큰 쇼핑몰이 있고, 그리고 이 우측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달라들렌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긴 바로 버스 정류장 코앞에 있고, 지금은 문을 닫아서 그렇지 이 달라들렌 한 오후 4, 5시부터 굉장히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이 시장이 점점 확장을 하다 보니까 요 앞에 이런 건물까지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왓슨도 생기고 안에 이것저것 많이 생기더라고요. 야, 정말 이쪽에 노점 쫙 깔리고. 사실 보여드리려면 더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선정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콘도 보셨다시피 조식 나오고, 뭐 조식이 진짜 거창한 우리가 호텔 조식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기 정도 할 수 있는 조식이 매일 나오고 메뉴 바뀌고, 뭐 조식 같은 경우는 김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빵 같은 거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태국식 간단한 아침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음료랑 커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보통 6시부터 거기가 오픈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받아서 방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받아서 바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가져가서 이제 회사에서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37층의 스카이 라운지, 일하기 굉장히 좋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뷰도 되게 좋고, 34층 같은 경우는 혼자
이 노을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 캔 마실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숨겨진 공간도 있고, 이 6층에 수영장, 그리고 풀바, 그리고 헬스장 그렇게 있었고, 이 주변의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시장, 쇼핑몰, BTS역 3박자 다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보다 입지 조건이 더 좋고 더 저렴하고 그런 곳이 방콕에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저란 사람한테는 여기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1년 이상 살아본 입장으로서 만족스러웠다. 예, 그렇게 느끼고 있고, 콘도 뒷광고 아니고 제가 좋아서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콘도 찾으시는 분들이 위즈덤 스테이션 라차다 타프라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이상 살아보고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콘도 소개 영상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이곳이 아닌 어딘가로 떠나게 되겠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추억들,